마린폴 교실의 미스터 마린폴입니다. 해양경찰의 활동 범위인 해양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그 해양의 안으로 들어가서 해양의 성질이 무엇인지, 해양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의 성질, 해양의 특성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는 해양경찰의 업무와 관련지어서 해양의 특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해양경찰 업무의 특성과 해양경찰관에 대해서도 이해가 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해양경찰이 근무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해양의 특성을 해양 환경의 특성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 특성을 살펴볼 것인데 육상과 비교하면서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양 환경의 특성. 첫 번째는요, 바다는, 해양은 쉴 새 없이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땅이 움직인다고 느끼지는 않죠. 그런데 바다는 자체의 운동성, 바람이나 조류나 파도의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가 움직이는 것을 좋게 표현하면 아주 역동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바다가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거기에 물체들이 따라서 움직이고 표류하게 돼서 현장을 보존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육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죠. 사고가 발생한 그 자리에 있던 물건들이 누가 고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은 현장에 있어서 보존이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해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일을 하는 해양경찰관들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상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함정에서 경찰관들이 그 물체가 움직이는지 감시를 하거나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다는 자체로 장애를 인간들에게 주고 있지만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개척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응해서 활동하는 쪽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양의 특성, 해양 환경의 특성은 현장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장 접근이 쉽지 않다. 자, 해양경찰이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로 함정을 이용하게 되죠. 근데 그 함정은
현장까지 접근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육상의 차량이 이동하는 것에 비교하면 아주 느린 속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상의 차량은 도로 사정이 좋기만 하면 현장까지 얼마든지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해상에는 도로라는 것이 없죠. 그리고 많은 장애물들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자, 어민들이 깔아놓은 그물이나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잠재되어 있는 암초나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떠다니는 표류물, 부유물, 그 다음에 해상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오염물질을 해치고 현장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선박은 차량에 비해서 속도가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새로 만든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고속 여객선이라고 부르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부산이나 여수나 목포나 이런 곳에서 제주까지 가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여객선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고속 여객선이라는 것의 정의를 보면 시속 15나트 이상으로 운행하는 여객선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사안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시속 15나트. 나트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는 않겠죠. 자, 이것을 차량의 속도와 비교한다면 15나트는 약 28km의 속도입니다. 시속 28km.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면서 28km로 운전은 잘 안 하죠. 예,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상에서는 이게 빠른 속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속이라는 말을 붙여서 고속 여객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해양경찰 함정이 평소에 순찰을 돌 때 함정의 속도가 대략 7 내지 8나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동할 때는 이런데 사고가 발생해서 그 발생한 지점까지 전속으로 달릴 때, 빠른 속도로 달릴 때 나오는 속력은 약 30나트 정도 됩니다. 물론 함정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빨리 달린다고 볼 때 약 30나트로 달리는 것은 시속 약 55km 정도 되는 속도이죠. 자, 이렇게 보면 함정으로서 현장에 달려가는 속도는 육상에 비해서 많이 그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육상과는 아주 다른 해상만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양 환경의 특성은 환경적 조건이 육상과는 아주 다르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 했을 때 큰 준비가 없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일을 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상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상 레저 기구를 타러 어느 바다로 간다고 했을 때 준비는 필수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자, 그 전에 사용했던 기구를 잘 정비해서 고장이 없는지 살펴야 될 것이고, 오늘 나가면서 연료가 충분한지 확인을 하고 없으면 보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가서 사용할 장비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려움을 당해서 육지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장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사용할 음식이나 음료 이런 것들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바다로 떠난 후에는 그런 것을 다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현장의 기상이라든지 현장에 물이 언제 빠지고 언제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해상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해상의 특성까지도 다 알고 있어야지만 비로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육상과 해상의 환경적 조건은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사례를 한 2가지 정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사례인데요. 해상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 어선을 운행하는 어민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좀 톤수가 작은 조그마한 어선을 가지고 혼자서 작업을 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가서 조업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 배는 빈 배만 남아있고 사람은 실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수사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러한 사건들을 몇 번 처리한 적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혼자서 배를 타고 나가서 조업을 아무 문제 없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배를 타고 나간다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나 자신만의 어떤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나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사고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CCTV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격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혼자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하다가 어떤 사고를 당했겠죠. 당했는데 그때 만약에 옆에 누가 있어서 도와줬다면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혼자서 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혼자서 손을 쓸 겨를이 없고 헤쳐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실종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요, 바다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사고로 이어집니다. 특히 서해안의 경우에는 해안가에서 해산물을 잡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통 물이 빠졌을 때부터 활동을 해서 여러가지 해산물을 포획을 하는데요. 이제 물이 점점 들어오면서 밖으로 나올 시간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을 알고 있다고 해도 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밖으로 나올 때 보통 이제 이게 야간이나 아니면 안개가 껴서 주위가 이렇게 밝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육상 같으면 주위에 건물이 있다거나 산이 있다거나 어떤 기준이 되는 물체가 있는데 해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다만 보이니까 날씨는 컴컴하고
어느 쪽이 육지인지 어느 쪽이 바다인지 이것을 분간을 못해서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몇 바퀴 이렇게 돌다 보면 멘붕이 와버리죠. 근데 육지로 나와야 되는데 어딘지 방향을 모르니까 거기서 실종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바로 바닷만이 주는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양 환경의 특성 중 하나는 해양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사전에 예측해 놓은 그 기간, 공사 기간이나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력 이런 것들을 사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해보면 바다에서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서 성과가 크지 못하고 아주 부진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wen간에서는 바다에서는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잠재되어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한 요인들이 항상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닷가에서 휴식을 취하러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던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파도가 덮쳐와서 휩쓸고 지나가 버리는, 다 실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놀러가서 조금 전까지 재밌게 놀았는데 갑자기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겠죠. 그런데 바다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사람들이 이안류라는 것에 의해서 저 외측으로 떠밀려 간다 하는 소식을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조류가 바다 밑에 흐르고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수시로 발생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양 환경의 특성은 업무 처리 여건이 좋지 않다 하는 점입니다. 자, 똑같은 조건, 똑같은 인력이나 장비나 시간이나 노력을 투입해서 육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과 해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는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해상이도 업무 처리 여건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죠. 해상에서는 그 선박 위에서만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박을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물론 어떤 장비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자체가 힘든 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육상에서 잘 되던 장비가 해상에 가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전기 같은 것이 어느 지역에 가면 통신장애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상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터지던 핸드폰이 해상에 가면 잘 안 터지는 그런 지역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핸드폰 운영에 기본이 되는 송신탑이
육상에만 설치되어 있죠. 해상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섬 같은 데는 설치할 수 있겠지만 바다 위에서는 힘든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바다에 사고가 나서 실종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사용했던 핸드폰의 위치 추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기록은 육상의 송신탑과 관련된 근처 지역에서 최후로 핸드폰을 사용한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핸드폰은 바다에서 사용하기에는 여러가지 장애가 따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바다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바로 병원에 이송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임시로 배 위에서 조치를 취하고 빨리 이동을 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선박이나 함정이 바다에서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역시 임시로 수리를 해서 육지에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업체에다가 수리를 맡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을 봤을 때 바다에서는 육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다에서도 똑같이 완벽하게 하기라는 것은 정말 힘들다. 범죄 증거를 찾기 위해서 육상에서는 CCTV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런데 해상에서는 CCTV를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처럼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육상의 일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야,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정말 어렵게 근무를 하는구나. 만약에 내가 해양경찰이 된다면 저렇게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다 수용을 하고 자신감 있게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해양경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모험심, 도전정신, 용기 이런 것이 필요하죠. 자, 그런 분들이 해양경찰이 된다면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해양 환경의 특성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충분히 업무를 잘 수행해내고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환경이지만 이 환경을 개선하고 이 환경에 적응해서 좀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적용해서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현재도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양 환경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